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죠? 네, 오늘 밤부터 이제 제주에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이면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부터 내린 거군요. 네, 근데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내일 전국에 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은 금요일이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저도 그때 어린이의 마음으로 놀고자 했는데 어린이날에도 비가 온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좀 그치긴 하겠지만 일부 지역으로는 토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좀 더 우려스러운 점은 내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비의 양이 좀 많다는 겁니다. 강풍까지 겹쳐서 비가 꽤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강수량이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주 남해안, 지리산 부근, 또 중부지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되도록이면 실내 일정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들 많이 실망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요. 네.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요. 이 엘니뇨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지만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고 서태평양은 0.5도 낮은 채로 5개월 이상 유지되면 이걸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년보다 이 기온차가 1.5도 이상 차이가 생기면 강한 엘니뇨로 부르고 2도 이상 차이 나면 전문가와 언론들은 슈퍼 엘니뇨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올해 지구에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비구름대가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상청은 올해 5월에서 7월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9월에서 10월에는 더 강한 엘니뇨가 발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여름에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너무 많이 내리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여름 날씨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봐서는요. 비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기억을 뭐 멀리도 아닙니다. 지난해로 더듬어서 이제 올라가 보면은 특히 지난해 그 반지하 가구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피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비에 또 걱정이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벌써 반지하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반지하 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의 반지하 가구가 지금 총 21만 가구고 그중에 침수 피해가 높은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가구는 13,000가구 정도 됩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침수 이력이 있는 13,000가구를 선정해서 6월 말까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는 계획인데요. 대피로 문, 현관문 같은 곳이 폐쇄되면 창문으로 피난 구조가 가능하도록 창살형 방범창은 떼고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범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침수의 위험이 낮은 곳은 물막이판 설치하고 역류 방지 장치, 배수 펌프, 침수 경보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하겠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가 21만 가구에 이르는 반지하 주택을 길게 20년 안에 점진적으로 퇴출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 3,450세대 매입하기로 했고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전환이 돼서 이주비, 이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에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통해서 반지하 가구에는 최장 2년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대다수의 반지하 가구는 2년간의 지원이 끊긴 이후에는 또 주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상층 이주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반지하 퇴출 조금은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돈이 문제군요. 자, 의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들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한 게 오늘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오늘 오후에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면허 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예. 원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오늘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여기에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같이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예. 오늘 오후에 아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병원 진료 볼 수 있는가 가장 우려가 되잖아요. 예. 의료연대가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여의 여부나 시간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단적인 휴원이나 휴진 사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일부 동네 의원에서는 오후 늦게 진료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문제는 혹시 더 파업 뭐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파업 이젠 더 대규모로 하겠다 그런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부분 파업이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어요. 오는 예. 11일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고요. 만약에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 오는 17일에 총파업 수준의 수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이뤄지면 이때는 전공의들도 동참을 선언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예. 정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 열고 지금 연가투쟁 휴진 자제를 당부하고 있고요. 예. 또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을 점검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연대는 이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 수렴 등을 신중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간호법이 내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네,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들이 어제 함께 독도를 방문했다고 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밝혔는데요. 예. 드디어 독도에 입도했다.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배를 함께 탄 400여 명은 우리 땅 독도 위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 힘차게 알릴 것이다. 일본의 주권 침탈에 맞서 우리 고유 영토 독도를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 이렇게 글을 게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요? 네, 일본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 사전에 항의하고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상륙이 강행됐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를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이 사용하는 독도의 명칭이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분명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항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 이렇게 항의하면은 현장 간 전 의원 별로 마음이 썩 좋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전 의원 뭐라고 하던가요? 네, 다시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당장 일본 정부의 내정 간섭에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는 내정 간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저와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주권 침탈에 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다 밝혔고요. 예.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도 함께 일본을 비판하면서 다음에는 단체로 가야겠다 이렇게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카운터파트인 일본 외무성이 그렇게 항의를 했으니까 우리 외교부도 뭔가 조치를 하겠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 새벽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는데 여기에서 숨진 일가족 3명을 발견했습니다. 예. 남편 A씨, 아내 B씨, 그리고 돌이 채 되지 않은 자녀 이렇게 셋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은 집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아내 B씨를 확인하고 남편 A씨와 자녀는 아파트 건물 앞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하. 남편 A씨가 범행 직전에 A씨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그래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동의와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우울감 등 또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상담 전화가 있으니까 상담 전화 1399번인가요? 1393번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BTS의 멤버입니다. 제이홉 씨 군 입대를 했는데 제이홉 씨가 먹는 음식이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라고요. 네, 또 무슨 그렇습니다. 말입니까, 이거? 육군에서 운영하는 더 캠프라는 소통 앱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먹는 식단 정보도 공개가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죠. 저는 동생이 군대를 갔을 때 예. 그걸 알았었는데 예. 이 식단 정보가 공개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훈련 일정이나 시설의 정보나 훈련병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앱에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BTS의 해외 팬들이 이 예. 더 캠프를 통해서 공개되는 식단표를 바탕으로 예. 그 음식이 담긴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예. 식판에 합성을 해서 예. 그 사진들을 올리는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이홉 씨가 4월 18일에 36사단 신병교육대 입소해서 첫 끼로 먹은 석식 메뉴가 또 예. 알려졌는데 밥, 순두부찌개, 호박, 소고기 볶음, 코다리 강정, 김자반, 예. 배추김치 등이라고 합니다. 예. 말하면서도 입맛이 다셔지는 너무 맛있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팬들이 이 메뉴를 영어로 번역한 글 그리고 예. 이 음식이 담긴 식판 합성 사진을 트윗에 올렸는데 이 첫날 먹었던 이 식판 조회수 57만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36사단 신병교육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음식의 내용을 떠나서 신병교육대 때는 정말 배고픕니다. 뭐든지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36사단 신병교육대 취사병들 지금 비상 걸렸겠는데요. 팬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팬들은 제이홉 씨가 먹는 음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기쁘다는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홉이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좋다. 제이홉이 좋아한다는 한식 반찬들이라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는 한식에 큰 관심을 드러내다 보니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36사단 신병교육대 여러분, 또 제이홉 씨 그리고 취사병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